한 줄 기사도 관점 있게 변상욱의 뉴스너머. 네, 계엄령 준비서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을 향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요. 여권은 근거 없는 공세라는 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 맞받았습니다. 변상욱의 뉴스너머, 오늘 주제 현 정치권의 화두인 계엄령입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4년인데 추석 앞두고 계엄령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좀 뜬금없긴 한데. 예. 군부 계엄 당시를 경험했던 세대시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뭐 계엄령을 몇 개는 경험한 거죠. 예. 몇 개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계엄령 갑자기 뉴스로 나오니까 좀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21세기가 이만큼 지났는데도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주주의가 아직도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번 겪어본 국민들이 나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예.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국정에 대한 불신 또는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뭐 이건 이제 배경에는 이런 게 있겠지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을 넘은 단어 선택이었는지 예. 아니면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파볼 텐데 계엄령 준비설에 불씨가 지펴진 거는 9월의 첫날부터였습니다. 예. 예,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 자리였는데 여야 대표의 계엄령 관련 발언을 제가 먼저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기 문란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여당의 대표의 발언까지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가 뭐 어디서 나온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 여기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확실해지는 건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카더라잖아요. 예. 카더라 통신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4.19 부산 마산 민주항쟁 예. 거기에다가 서울의 봄 그리고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 그 중요한 시기마다 계엄령이 내려지거나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비판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거나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고 국회가 해산되기도 했고 그런 정치적 변혁 또는 어떤 변혁이라고 하면 변란이죠. 정치적 변란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뭔가 정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사회가 조금씩 불안해지거나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면 예. 또 뭐 계엄령이나 또 쿠데타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흘러나오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정황 증거를 꿰맞추기 시작해요. 예. 정말 쿠데타나 계엄령 같은 게 나올까?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막 꿰맞추죠. 그래서 이제 걸린 게 왜 대통령과 학연으로 다 얽힌 충암고의 선후배들이 잔뜩 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든가 예.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고 어떻게 국방장관으로 바로 갈 수 있지? 라든가 예. 대통령이 자꾸 국민들과 사회 시민운동 세력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국가를 갖다가 위험케 하는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꿰맞춰 가지고 계엄령 설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충암고 독문들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거기가 하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두 사람이 대통령한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들인데 그 두 사람이 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저게 뭐야?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계엄이 떨어졌을 경우 결국 계엄 사령관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 방첩사령관도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또 그것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래. 대통령 이렇게 후배입니다. 되면은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끼워 맞추기도 하게 된 거군요. 예. 국방 안보 라인을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실병력 동원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한 라인을 이렇게 지금 교체한 거잖아요. 충암고 라인으로. 네네. 예. 그런데다가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 쿠데타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두 세력이 등장합니다. 확실하게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는 수도방위 사령. 예. 그다음에
쳐들어가려면 쳐들어갈 수도 있는 특전사령. 예. 근데 수방사, 특전사령부 이게 또 갑자기 국방장관이 될 사람이 불러가지고 공관에서 같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를 맡던 사람은 이제 국방장관으로 갈 건데 그 사람이 수도방위 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공관으로 불러가지고 예. 또 속닥속닥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첩사령부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또 충암고의 선후배들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 만났다는 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어. 뭘로 연결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고리는 예. 계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뭔가 계속 그 겹쳐지는 퍼즐을 그렇죠. 퍼즐 예. 찾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계엄? 그림이 이쪽이 이제 먼저 맞춰지는 거죠. 예. 아, 이게, 게다가 당장 80년대 얘기 아니야가 아니라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기무사에서 그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하고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을 당할 뻔했는데 그게 기각돼 버리거나 예. 어느 쪽이든 간에 국민들의 지지가 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크게 동요할 거다. 그러려면 경찰만 갖고 이게 치안이 유지가 될까? 그럼 군이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위수령이라든가 또는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검토되는 거죠. 그 자료가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됐고 결국 재판까지 갔던 거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계엄령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고 예. 다만 거기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계엄을 검토했으면 솔직히 얘기를 하지 서류 제목을 살짝 바꿔갖고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의 교사로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을 받은 거는 유죄가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국가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국정의 혼란은 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때문에 벌어진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너무 친일 국정 운영도 문제가 됐고 해서 더군다나 해병대 사건까지 해서 군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예.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인데 지금 계엄을 검토한다면 자기 책임을 감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엄폐하려고 이건 오히려 진짜 탄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깜짝 놀라서 말릴 일입니다라고 예. 하는 그 말도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일이 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예. 글쎄요.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나하나 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 뭐 판단은 들으시면서 해 나가시면 되겠는데 예.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끼워 맞추면 그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예. 자, 앞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부 방문해서 그 예. 충암고 후배들 만났다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신원식 전 장관은 이 만나는 사실 그러니까 방문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 예. 다음 날에 국방부는 방문 사실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방첩사와 경찰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목적,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 차원이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일단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찾아가서 만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첩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질서를 갖다가 크게 흔드는 사건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군정보 그다음에 경찰 정보가 합쳐지고 수사력이 공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만나면 방첩사령부와 행안부 장관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이상민 장관은 예. 신 장관은 제껴놓은 거예요. 다음에 장관 될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벌써 네, 충암고의 우리 동문 예.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이면 국방장관한테 미리 얘기를 하거나 뭐 보고돼야 되는 거잖아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예. 만난 다음에 예. 국방장관한테 바로 신고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실세로 생각을 안 한 거고 이제 야. 떠날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회 파동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네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하나회 척결이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군이 어떤 사조직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분명히 겪으면서 그걸 정리해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가서 충암고 선후배들 대령 하나 중령 하나 불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예, 절대로 예. 오히려 기피하고 회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주요 요직
병력을 동원하고 계엄 시에 사령관을 맡을 수 있는 그 조직들을 다 중앙고로 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 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어떻게 3개, 4개의 주요 요직을 한꺼번에 맡냐. 피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이거는 특히, 오해받을 예, 수밖에 없는 현 정부에서 인사 두고는 말이 늘 많잖아요. 늘 많죠. 예, 그러니까 더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사조직 실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예. 자, 그럼에도 지금 국회 여야 구성을 봐라. 대통령이 계엄한다 해도 그거 안 된다. 네. 말도 안 된다. 헌법 봐라.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면 예. 계엄을 하려면 우방국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먼저 이것부터 고려는 해야 됩니다. 특히 예. 우리는 미국이 있고 예. 또 지소미아 협정 때문에 일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고 투자를 갖다 유치해서 교육을 갖다 크게 키워야 되는 나라인데 예. 우리 계엄한대요. 우리나라 계엄 들어간대요. 이런 얘기를 국민들은 뭐 술자리에서 걱정이 돼서 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가 직접 얘기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제보들이 이만큼이나 들어왔어요라고 하면서 계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계엄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순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불안을 괜히 더 조장하는 것 예, 같긴 그럴 합니다. 수도 있는 것이어서 계엄을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거기에 딸려 있는 문제들 왜 국정이 이렇게 불신을 받는가? 예. 그다음에 주요 국정과 관련된 그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못 얻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왜 인사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논란입니다. 들어가는가? 예. 그리고 그것이 왠지 누군가의 인맥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이건 사실 국정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인사에 대해서. 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올 만큼 네. 국정이 흐트러졌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트라우마이고 아픈 역사인데 계엄령이 어떻게 내려졌었는지 예. 그 역사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948년까지 가서 봐야 되네요. 저거는 이제 제주 4.3과 관련되어서 여수 순천 사건까지 그때는 계엄법이라는 게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도 막 예. 이승만 대통령이 밀고 나갔던 거고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61년부터 보시면 5.16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여기서 계엄령이 실시가 되는데 이때는 내각제였습니다.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 네. 예, 내각제였기 때문에 장면 내각을 맡고 있는 총리는 민주당의 신파, 윤보선 대통령은 민주당의 구파에서 신파 구파가 되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박정희 장군이 윤보선 대통령한테 계엄령 재가를 받아갖고 실시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는 일본에게 너무 친일적으로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라고 해서 한일 협정 반대 항쟁이 벌어질 때 서울 지역에 한해서 그다음에 10월 유신 이게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령은 할 수 있지만 국회를 해산할 권리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국회를 바로 해산해 버린 거예요. 국회의원들 필요 없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10월 유신 저 때의 계엄령의 특징이고 예. 그 다음에 계엄령은 좀 뭔가 귀찮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계엄 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고 계엄 사령관을 임명해야 되고 지역별로 계엄 사령부 지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만들어요. 계엄령을 조금 약하게 해갖고 대통령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서 10m, 20m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조치권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계엄령을 대신해서 썼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 마상 민주항쟁이 터지면서 다시 계엄령이 등장하는 그 과정이 지금 도표로 쭉 보였습니다. 네. 아, 예, 저 실제 사진이 나오는군요. 야. 야, 어떠세요? 다시 보시니까. 그리고 앞서 그 자료 중에 예. 61년 5.16 군사정변 그리고 72년 유신 선포까지 색이 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인데 네 계엄령이 개죠. 이제 4개나 네 건. 4개나 선포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국회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예. 나중에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헌법을 바꿀 때 그걸 막으려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국회로 넘어가면 반드시 바로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제적의 과반이 찬성하면 바로 해제해야 된다. 계엄령을 예. 취소해야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고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닌 이상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또 못을 박아놨어요. 아 그래서 그 대통령이 불체- 남용하니까.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예. 그러면 야당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뭐 불가능하겠네요라고 네.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어떤 정황을 갖다 끌어대는 거죠. 한 수십 명을 갖다가 네. 체포 구금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면 되지 뭐.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현행범으로 국회의원 한 20-30명을 갖다 갑자기 체포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성의 문제도 그래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 갑자기 그 있었잖아요. 얘기가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또 끼워 맞추는 거 같네요. 저 얘기는 또 왜 꺼내는 거야? 예. 그것 때문에 꺼내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리는 또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데 정치인들이 자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는데 네. 괜히 그런 얘기들이 티키타카 하다 보니까 뭔가 예. 그림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계엄 문건을 실제로 하려고 했다. 예. 아니다. 그거 다 사실 무근이라고 무죄가 밝혀졌다. 아니다. 처벌받은 사람도 있다. 예. 근데 처벌은 계엄 때문에 처벌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살짝 위조해서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다가 문서 위조로 걸린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살짝 그때 건건이 꺼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보를 왜곡하면서 예. 국민들을 좀 불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네요. 예. 야, 그리고 1979년 부마 민주항쟁 기점으로 이제 내려진 계엄령은 거의 1년 3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기자님께서는 대학생 시절이었을 거고요. 예. 그때는 이제 대학생 시절인데 맨 처음에 부산은 계엄령이고 마산 창원은 미수령이었습니다. 미수령. 예. 예. 그래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저것이 결국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언제 서울로 확대되나 이제 이게 제일 첫 번째 관심사였고 그리고 학교는 어차피 잘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장갑차가 앞에 교문을 막고 있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다가 바로 휴학생이 됐다가 바로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아, 그때요. 예. 그게 1900 몇 년이죠? 79년에 이제 부마항쟁 10월부터 예. 쭉 벌어진 부마항쟁이 10월 16일이니까 예. 부마항쟁을 보면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걸 보면서 휴학을 했으니까요. 근데 고향에 있으면서 잠깐 궁금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보려고 해도 대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라도 나눠보려고 해도 그 철조망을 다 치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떻게 하다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학생보다 형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 그걸 다시 떠올린다면 언론인이니까 서울시청 2층에 합수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기사 쓴 걸 또 텔레비전 운행 편성표를 만든 걸 가지고 와서 검열을 받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군인들한테. 통제도 예. 있었고. 예. 매일 해야죠. 뉴스는 매일 나가니까 매일 가서 검열을 받고 예. 와야 되는 거죠. 허용, 불허, 유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그걸 갖고 와서 처리하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사인이 있었는데. 그때의 예. 포고문과 아마 문건들인 것 같습니다. 저 때가 엄청나게 이제 왜 무서웠냐면 언론사 사장들이 수십 명이 저 합수단 그 사무실로 끌려갔는데 초급 장교들이 언론사 사장들을 다 윽박지르면서 야단치던 시절입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계엄령이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의 민주주의 이런 토대 하에서 그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말씀하신 내용 듣고 아니 지금 그렇게 된다고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예. 있고. 실제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갖다 해보려고 한다면 그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는 다시는 집권을 못 해요. 예. 예. 계엄령을 했던 국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집권당이라고 되는 거죠. 예. 이러면 국민의힘은 다시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다 사라졌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아까 한동훈 대표 말대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걱정해야 될 걸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령 다루면서도 계엄령 진짜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오늘 주제를 정한 게 아니고 예. 요즘은 그 자영업 폐업 증가하면서 먹는 문제 힘들죠. 그리고 사는 문제 지금 의료 지금 공백 사태 그리고 추석 전에 더 위기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어려운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현실 자체가 이게 참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제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계엄령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예, 거리가 너무 느낌이고 있어요. 예. 지금 글로벌 10 안에 들어간 선진국의 한 나라로서 그다음에 나름대로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를 갖다 기술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계엄을 통해서 이걸 스톱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 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거부권을 갖다 한 20번 예. 가까이 한다든가 예.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오면 다 거부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친인척들의 비리 문제도 그렇고 또 장학금이 뇌물이 되는데 직접 카메라에 찍히면서 명품 백을 받는데 그거는 또 뇌물이 안 되고 선물이 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왜 자꾸 현실이 되지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계속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결국 이 계엄령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 듯도 한데 불안은 자꾸 커지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추석을 맞게 되고 추석 지나면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또 국회 본회의 처리도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또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자살 예방의 날 맞이해서 사진 찍히고 뭐 광폭 행보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 예. 민심이 좀 어떻게 추석 연휴 이어질까요? 지금 의료 대란도 있고. 예. 의료 대란은 뭐 내년 2월까지는 꼼짝을 못합니다. 정원 문제 때문에 그건 입시 정원과 문제고, 예. 거기다가 입시 문제가 대학 예. 입시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중요한 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됐는데. 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되면 응급실 상황은 뭐 계속해서 악화될 게 뻔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가까운 악화 상태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점점 흔들리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떠받치는 주요 중추 기관들이 전부 다 불통과 붕괴로 접어든 게 문제예요. 뭐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거기다가 검찰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까지 또는 방첩사령부며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재구시를 못하는 상황으로 접어든다. 이것이 이제 국민을 가장 불안케 하는 요인인데 예. 아무튼 추석 연휴도 지나고 나면 뭐 나아질 예. 수는 없습니다만 어렵겠습니다. 예. 변상욱 전 CBS 대기자와 오늘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5분 일찍 찾아뵙겠습니다.